힝 뒷발을 힘차게 차고 달린다 코뿔소 뒤돌아볼 것 없어 지나간 일들은 모두 지난 일 저 멀리 봐 저 멀리 앞을 봐 코뿔소 코뿔소 넘어지지 않아 남들은 다리가 둘이라도 코뿔소는 다리가 낫네. 오랜만에 보면 좀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선물. 에이 엄마 있게 마련이지 수선할 수 열린 가슴으로 깨워주는 아침 알고 있나 루시 그는 언제나 너를 여보세요 여기 누구 없어 진실을 외면해 왔는데 사랑도 그렇게 끝이 나는 건 아니지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의 넌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자는 하늘님이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사진 속에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불가사의한 힘이 있다 그러죠. 네. 그래서 한영애 씨의 역사를 한번 쫙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모아봤어요. 이 사진 보니까 와 이거 진짜 언제적 공연이었을까? 이거 진짜 전위적이기도 하고 정말 그죠? 예, 무대 의상도 그렇고 근데 이것도 이제 무대 의상 똑같은 무대 그러니까 의상 사진 이거는 그냥 무슨 저 결혼식 3단 케이크 아, 생파 콘서트. 정말 파격적인 거는 바로 이 사진이에요. 대나무로 만든 치마 아닌가요? 네, 속 맞아요. 다 보이는? 네. 예술 작품이라고 보여요. 그럼 의상 디자이너가 아니고 건축가가 그렇죠? 붙어야 되고. 예. 맞아요. 근데 이렇게 무대에서 파격적인 의상을 고집하는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이번 공연에는 이런 공간에 이런 느낌으로 이런 옷으로 이런 노래들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따랐을 뿐인데 좀 여기 보니까 과장된 것들이 많네요. 혹시 무슨 그 방송국에서 뭐라 하지는 않던가요? 저 에피소드 많아요. 그래요? 예전에 왜 1시간짜리 통으로 하는 쇼 프로그램들이 있었잖아요. 아워를 주고 뭐 그랬죠. 그래서 네. 그때는 제 깐에 이렇게 가발을 막 바꿔 쓰고 옷을 덧입고 이런 쇼를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야죠, 또. 네, 그래서 했는데 PD가 오더니 도저히 노란 가발을 쓰면 안 되겠다고. 근데 저는 샛노란 가발을 썼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검정 단발머리 가발을 하고 머리가 바뀌었다는 걸 보이려면 노란색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도저히 안 확실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입장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컨셉을 또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자주색 가발을 썼던 것 같아. 긴 가발을. TV를 보니까 검정머리나 자주색이나. 오늘 가발 아니시죠? 아닙니다. 이 사진 되게 제가 아는 분이 여기 계세요. 굉장히 제 또래 친구들인데 정말? 네. 이건 무슨 사진이에요?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드는 남자 3호. 완전 짜게 출연하셨어요. 이번에 저와 함께 음악을 같이 만들어가는 밴드 동료들이에요. 같이 활동하는 밴드 멤버들의 평균 연령이 20대군요. 아마 한 23 정도 될 거예요. 20대 초반이네요. 네. 우리 팀이 너무 다 잘생겨가지고 네. 이렇게 같이 쫙 다니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혹시 그래서 20대 분들과 밴드를 같이 하시는 저 연하 좋아해요. 20대 초반에 네. 멤버들과 같이 할 때 기분이 참 좋거든요. 그들한테
아주 신선한 열정, 또 20대 때 놓쳤던 것들, 그런 것들을 되받을 수도 있고, 또 그들은 음악적으로 다 준비가 돼서 온 친구들이잖아요, 사실은. 재능도 많고, 그러나 경험이 많이 없다는 이유로 세련되지 않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회를 나누면서 그들도 발전하고, 저는 저대로 또 그들한테 배우고, 그런 것들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우리랑 사진이 비교도 되면서, 네. 그 형님들이랑 같이 그런 게 있어요? 이거 그런 무대에서 것도 찍은 있네. 사진. 우리는 없는데 이런 거 갖고 계세요? 김종진 형님 같은 경우 이제 아, 방금 저 오토바이에서 내려가지고 오토바이도 아니고 오토바이에서 네, 하얀색 망고 나시를 입고 아니, 제가 노래를 다 하고 있네요,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이죠? 가장 입을 크게 벌리셨어요. 예. 굉장히 신났는데요, 우리 네 사람. 김현식 선배님 공연에 게스트로 나가서 노래를 불러주는 저는 왜 나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게스트로 또 나와주셨던 사진 보니까 알겠네요. 게스트인데 메인 무대 같이 또 이렇게 싸가지 보이시는데. 없이 우리가. 여긴 스튜디오 같은데 뭐 전인권 씨도 있고 김현식 씨 있고 오순실 씨 같은데 네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지금 있어요. 이 집 녹음 때 네. 그 바라본다를 마지막으로 녹음하는데 저는 아직도 고마운 게 전인권 씨하고 김현식 씨한테는 와서 코러스를 해달라고 청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아니면 그때 같은 소속사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전녹음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을까? 시간에 맞춰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바라본다 노래를 들으면 저 때 참여해 주었던 많은 분들 생각이 나죠. 이거는 약간 어딘지 알 수 없는 나무 한 그루가 있는 이런 사진이에요. 얼마 전에 뉴올린스를 좀 갔다 왔는데요. 저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쫙 가로수로 있고 공원에 있고 집집마다 뭐 다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가 뭐냐 했더니 옥트리래요. 도토리 나무라고. 근데 갑자기 옥트리래니까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디 올록트리.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멋졌어요. 고맙습니다. 거기 왜 가셨었어요, 그러면? 밖에 팝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음악이 왔대는데 한번 봐야 되지 않냐. 제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미시시피강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미시시피강 앞에서 저 유속을 보니 블루스가 나오게 돼 있구나. 아 그래 그 블루스는 저 유속과 저 흥물과 노동의 고통이 그래 나올만해. 혼자서 막 이런 대화하고 서 있고. 블루스. 제가 블루스 한 곡 쳐드릴게요. 여기 Rock me, baby. Rock me all night long. Yeah. 아무도 안 따라해. 아, 역시. Rock me all night long. 원래 사진을 보면서 쭉 우리가 이제 저 한영애 씨랑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진짜 가수 한영애 뿐만 아니고 인간적인 우리 한영애 씨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죠?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진 것 같아요. 누나 안 그러세요? 많이 더 잘 지냈어요?
20살의 한영애가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소문이 무성했거든요. 20살의 한영애는 음악다방 마니아로 유명했다. 그때는 이제 음악을 들으려면 레코드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주로 이제 명동에 예전에 딸락골목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아세요? 그 뭐 달러가 없어봐서. 옛날 그 코스모스 백화점 있던 그 옆골목 아닌가요? 중국대사관 네, 있고 조그만 길. 길에. 거기에 이제 몇몇 음악다방들이 있었고 명동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태원. 좋은 음악들을 들으려면 그곳을 늘 찾아가야 됐던 경우. 그다음에 신청곡을 하는 시절이었잖아요. 혹시 신청곡 이런 건 무슨 곡을 써서 이렇게? 김민기, 송천식, 조동진. 그렇죠. 그럼 이제 노래를 좀 그래도 하시기 시작하고 남한테 들려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세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남자친구애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선배인데 물론 신촌이고요. 가서 디스크 자키를 좀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봐주고 손님이 없으면 우리끼리 노래하고 기타 치면서 거기 가보고 싶다. 그래서 둘이 번갈아 가면서 노래하고 놀고 차츰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노래를 이제 듣는 사람들이. 반응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네. 날 굉장히 덩치가 큰 남자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자기랑 다짜고짜 갈 데가 있다고. 그래서 그 남자친구한테 야 어떡하냐 어디를 가는 거냐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따라오래요. 근데 얘는 다 알았던 거야. 그 시절에 그 매니저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던 시절인데 네. 알고 보니까 매니저 역할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전문가였군요. 저는 가수 뜻도 없으니까 안 간다. 근데 그 우리 친구가 그냥 경험 삼아 가보자. 네. 남대문에 프린스 사롱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싸로. 굉장히 큰 라이브 홀인데 갔더니 거기 출연진이 뭐 송창식, 윤현주, 김세한, 이현실, 이용복, 양희은 당대의 정말요? 최고 통기타 가수는 다 다 거기 거기에 출연을 했던 거죠. 다짜고짜 올라가서 노래하라고. 덩치 아저씨가. 그 무대에서 갑자기요. 그리고 같이 간 친구도 자꾸 그러고. 그 무대에 송창식 선배님, 뭐 양희은 선배님 다 쓰셨는데. 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감동이나 감흥은 없죠. 왜? 음악 할 거 아니니까. 그게 얼마나 뭐 대단한 무대이고 대단한 분들의 어떤 영광이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도 노래를 하고 저도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디션을 보신 거군요. 그들은 오디션이었고요. 네. 저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그냥 거고. 하고. 예. 네. 근데 걔는 떨어지고 저는 당장 상무님이 내일부터 나오라고. 오 마이 갓. 제 처음 대답이 제가 왜 나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가 매일 데려다주고 데려올 테니까 너 해. 이런 기회는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안 한다고.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랑. 그래서 거기를 싫지 않았으니까 갔겠죠. 저도. 네. 가서 매번 노래를 했어요. 30분씩. 그 당시에 한영애 씨의 노래를 듣고 굉장히 이상한 스타일로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뭐 이런 독특한 이제 독특한 스타일에. 스타일이었다. 뭐.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네. 이정선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신촌에 이상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여자애가 나타났다. 문장이 이거예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죠, 저도. 돈은 얼마를 받으셨어요? 자세히는 기억 안 나요. 근데 네. 7, 8만 원 됐던 것 같아요. 그 몇 년도쯤이죠? 그게 75년? 4년? 오, 75년? 굉장히 큰 돈인데요. 네.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신인 가수들은 그 무대 쓸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월급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선배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외국 가수랑 되게 비슷한 음색을 가진 외국 가수가 있었다. 한영애 선배님과. 아, 너무 들어와서 알아요. And
어디서 많이 듣던 음색인데, 이거? 아, 왜 이렇게 아르세요? 멜라니 사프카. 멜라니 사프카. 그래서 이 노래를 네. 추억을 이렇게 떠올리시라고. 무슨 노래를 준비를? And the saddest thing under the sun above is to say goodbye to the ones you're in love. The thing that I became my life, my every 어떠셨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매력적이죠?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제가. 진짜. 잔잔 박수로. 주원 씨 기타 좋았어요. 그 당시 혹시 이 노래 들어보시니까 좀 불렀던 기억이 나세요? 이 노래를 제가 몇 번은 불렀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멜라니 사프카 너무 닮았다고 그래서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밤에 녹음을 했어요, 제가. 네. 혼자.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다시는 안 불러. 왜요? 아, 왜요? 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이어서 그 사람을 계속 닮아갈 것 같고 흉내를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놀랬던 거는 바이브레이션이 정말 제가 멜라니만큼 있더라고요. 멜라니 사프카보다 훨씬 잔 바이브레이션 하는 게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연마를 하고 연습했던 게 바이브레이션을 없애는 연습을 했던 것 같죠. 그래서 이후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제가 캐젤에 올린 게 네. 제가 기능적으로 그것을 쓰고 싶다고 생각할 때 끄집어내서 쓸 수 있고 바이브레이션을 그렇지 않을 때는 바이브레이션 없이 자, 노래할 그럼 수 있고 지금 박수? 한영애 선배님의 목소리로 멜라니 사프카 And the saddest thing under the sun above, And the saddest thing under the sun above is to say goodbye to the ones you love. All the things that I have known became my life, my very own. 진짜 똑같아요, 진짜. 근데 예전에 멜라니 사프카의 환생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바이브레이션을 좀 이용했지만 네. 예전에는 진짜 똑같더라고요. 이 더 새디스 띵을 이런 목소리로 부르니까 더 와서 닿네요. 정말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열심히 연습해왔는데.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동력이 완전히 이게 차이가 확 나는데. 제 건 편집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다가 이정선 씨를 만난 건가요? 어떤 우연한 기회로 선배 언니를 따라서 김의철 씨 대결을 가게 됐어요. 기타리스트 김희철 씨. 네, 노래도 하시고 네. 그리고 창작 음악
자기가 만든 곡만 발표를 하고 정말 어떤 음악인의 태도,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해바라기라는 팀을 운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명동에 카톨릭 여학생 회관이 있는데 그 안에 해바라기 살롱이 있는 맞아요. 거예요.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인데 거기서 매주 발표를 하니까 같이 하겠냐고 심심하니까 아하. 좋다고 김희철 씨랑 몇 번 그거를 하다가 몸이 아프셨어요. 김희철 씨가 친분이 있는 이정선 씨한테 그 해바라기 음악회를 이렇게 바톤이 좀 맡아달라고 넘어간 했는데 그때 이제 이정선 씨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고 이정선 씨가 들어오시면서 프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앨범을 내고 저는 그때까지 사실 몰랐어요. 이정선 씨를. 보다 나도 숨소리 들려 가까이 느꼈었는데 어느 비 오는 아침 그 독특한 자기 음악 세계를 확실하게 만드신 분이고 특히 해바라기 음악은 지금 생각하면 거의 뭐 이정선 씨 음악이라고 해야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또 DJ 전의 시간이 돌아왔죠? 해바라기 씨의 한영의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영의 마음 깊은 곳에. 아침에 보던 그 맑은 햇살과 당신의 곱던 참사랑이 푸른 나무가지 사이사이로 스며들던 날이 언제일까 별들에게 물어요 나의 참사랑 이 노래 너무 좋네요. 네, 노래 좋아요. 와, 잘 만들었어요, 이주호 씨가. 해바라기 시절의 노래잖아요. 네. 그런데 왜 한영 씨 솔로로 노래를 하시죠? 다른 분 목소리는 안 그죠, 들려요? 이정선 씨 아이디어인데요. 네. 이미 해바라기 컨셉에 대한 어떤 그림을 확실히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똑하세요. 저 때는 뭐 솔로 해야 된다 그러면 하고 화음 넣어야 된다 하면 하고 이 노래 해야 된다 하면 하고 이렇게 리더의 말을 따랐던 경우지 제 의지로 솔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앨범에 4명이서 각자 솔로 한 곡씩 넣고 나머지 이제 6곡인가 몇 곡은 사중창으로 넣고 그렇게 해서 대본이 있었군요. 네, 앨범을 만든 거죠. 지금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귀여워요. 되게 맑으세요. 음색이랑 그리고 순수함 이런 게 딱 느껴지고. 근데 이제 지나놓고 난 생각인데 키가 저한테 높아요. 한 키 정도 높아가지고 네. 이렇게 반가성으로 불렀어야 되는 경우 해바라기라는 것이 4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4분의 1만 내야지만 이게 밸런스도 맞고 조화를 이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저렇게 부르는 게 개성이다 뭐다를 떠나서 노래인 줄 알고 저렇게 표현해야 되는 건 줄 알고 했던 것 같아요. 그 4인조 혼성 그룹이니까 그 안에서 한영애 씨의 목소리가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그걸 들어봐야겠다. 음악으로 한번 자, 우리가 또. 자, 한영애의 노래입니다. 열어! 속였다는데 음악 막 나간다고 지금. 여름이 전 국민의 캠프송 아닙니까? 여름. 비바람이 치던 바다 그거랑 이거 두 곡이면은 캠프 끝나는 거예요. 비바람이 지던 바람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그치?
저 바다 건너서 그다음에 곧바로 야 사랑에게 좀 이게 경쾌하네요. 어떻게 보면 사회 속에서는 전혀 친구가 되지 않을 사람들, 네.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음악 하나면 맞아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그게 음악의 큰 매력 중에 그쵸? 하나죠. 지금처럼? 가수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해바라기 활동하시면서 또 한영애 씨는 솔로 음반을 내셨잖아요. 그것도 이정선 씨의 제의였어요. 그래요? 네. 제가 가수 하겠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해바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아마 제가 음악에 뜻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또 리더가 하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저의 의지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그럼 네. 음악도 이정선 씨가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죠. 저 녹음실도 열심히 안 했어요. 섭외해 주시고 네. 열심히 안 하셨다고요? 들어와서 편곡도 노래 다 하시고. 아니 얼마나 한영애 그러니까- 씨의 매력에 빠져 있었으면 그 힘든 일을 혼자 다 하시고 지금 생각하면 애정이라고 볼 때 그런 관심과 애정은 없는 거죠, 정말. 그렇죠. 엄청난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이 도대체 음악에 길을 안 세우니까. 그때 얼마나 이정선 씨가 속상했을까. 본인은 열과성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쟤는 왜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아. 그러나 그걸 한 번도 표현을 하신 적은 없어요. 이정선 씨가 근데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미안했다고 한 적도 없네요, 보니까. 자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 정선이 오빠, 저는 그때 가수의 뜻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그렇게 엄청난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한 게 영광스럽다고도 생각을 안 했고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건강 지키세요. 근데 제가 이런 대목에서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인터뷰에서 제가 본 발언은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지금 금방 한 감사 멘트가 다 타이밍까지 설명해서 지금 정리 다 했는데 어. 지금 아니 궁금해서 저는 그거는 이제 그 이정선 씨에 대한 감사와 다른 쪽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가수의 뜻을 세우고 그 앨범을 들여다 보니까 열심히 하지 않은 저에 대해서 화가 났고, 첫째. 둘째는 이게 아니라 조금만 방향을 틀었어도 이렇게 좋지 않았을까? 아쉬운 좀 나를 닮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너무 이정선 씨의 주도로 갔었기 네. 때문에 근데 그때는 저보고 하라고 해도 아마 그 방향을 잡지는 못했을 거예요. 음악적으로 깊게 몰랐기 때문에 나중 이야기인 거죠, 그거는. 제가 작년 재작년쯤에 잘 아는 와인바 은 사장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그 형님이 간청을 하면서 야 한영애 씨 우리 와인바에 한 번만 모시고 오면 안 될까? 이 와인바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와인을 무제한으로 오픈할게 와우. 그러시더라고요. 당장 가죠. 오픈이라면서요. 그러면서 그분이 LP를 하나를 딱 꺼내는데 선배님 1집이었던 거예요. 어젯밤에는 꿈속에서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앨범을 만들고 준비하셨던 그 제작자나 아니면 프로듀싱했던 오세훈 씨나 이정선 씨한테 굉장히 미안했고 지금은 창피하고 그게 아니라 제 역사이기 때문에 네. 다 끌어안고 가고 있죠. 이렇게 이제 한영애 씨가 해바라기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해바라기를 음악을 접으시고 한 8년을 약간 공백기를 가지세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다가 그게 이제 연극 무대로 또 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뜬금없기도 했고 네. 아니면 왜 갑자기 음악을 안 하시고 연극으로 갔을까? 그거 아주 궁금했어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음악의 뜻이 없으니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 8년간의 공백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네. 그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배우 활동을 좀 잠깐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음악 전혀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거의. 계속 음악을 하시다가 네. 갑자기 연극인으로 네. 전환. 그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락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네. 춤도 추고 싶고 뭐 좀 다른 답답하니까 끼가 터져 나오는군요. 네 이정선 씨한테 아 오빠 우리 락 음악 좀 하면 안 될까? 라고 여쭸더니 우리는 통기타 그룹이야. 딱 그러시는 거예요. 또 그때 이제 또 어리니까 그런가 보다. 네. 뭐 이러고 있던 중에 어떤 여성 연출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만났더니 정말 단어 그대로 네. 다짜고짜 당신 같은 여자가 연극을 해야 된다고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고 그런 그러니까 제안을 뭘 했을까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제 친구가 서울여대에 다녔었는데 영문과에 다녔거든요. 그분이 거기서 영어 연극 연출을 했던 거예요. 근데 때마침 제가 기타를 들고 친구가 우리 합숙하니까 너도 놀러 오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연극 연습하는 데 가갖고는 연습이 다 끝난 다음에 기타 치면서 밤새 놓은 거예요. 너무 좋은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냈구나. 예.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연출가가 제가 노래하고 놀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이번 연극에는 이 친구가 반드시 연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런 다짜고짜 제안을 딱 받고 다짜고짜 오케이 하셨어요? 호기심에 궁금하니까 갔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더치맨이라는 연극이었는데 네. 저에 대한 뭐 배경이랄까 역량에 대한 거 생각도 안 하시고 처음부터 주인공으로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학교 연극 외에는 본 게 없어요. 연극이라는 아, 해본 적도 당연히 네, 없으시고 네, 그리고 본 것도 그거 하나밖에. 네. 연극이랑 장르가 그렇게 확실히 있는 것도 몰랐고 네. 대본 읽기를 첫 장을 하는데 이분도 난감했겠죠.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한태숙 선생님인데 예. 저를 이렇게 내치지 않고 밤이라는 역할을 만들어서 그 대본에 끼워 넣은 거예요. 한영애 씨를 위해서. 네, 뭔가 저한테서 이렇게 끄집어낼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밴드로 근데 따지면 이제- 저 없는 악기 그냥 껴놓은 거 약간 그런. Right. 네. 연극에서는 이제 상징적이니까 그래서 극과 극 사이에 뭐 다음을 좀 암시해 준다던가 아니면 지금 현재의 상태를 설명해 준다든가 또 노래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밤이라는 역할에 녹여서 저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 다음번 두 번째 작품에 저를 또 초대했어요. 그 선생님이. 근데 이번엔 진짜 주인공인 거예요. 근데 세미 뮤지컬 형태를 띄운 거지요. 게다가 세미 뮤지컬로. 대사도 있고 노래도 하는데 그때 이영재 씨라는 분이 작곡을 했는데 모든 음악이 락인 거예요. 근데 또 주인공이 맨발로 막 연기를 하는 거야. 걸렸어. 제대로 딱- 걸린 거네, 이제. 딱인 거예요. 이거는 완전 한영애인 거야. 응. 뭐 소리 지르면서 노래하지, 춤추지, 맨발에 막. 연극이 바로 나거나 왔어? 찾았어. 아니 어떻게 생각한 대로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기회가 온 거지요. 그분이 만들었거나.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그 작품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연극이란 무엇인가에 네. 대해서 공부를 막 하기 시작했고, 보통 그렇게 잠깐 경험을 하고 다시 음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네. 음악을 안 하시고 계속 그 길로 완전히 달리셨어요.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기회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한번 캐스팅이 될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뒤가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캐스팅 되기 힘든데 이거는 운보다는
한영애 씨의 그 넘쳐나는 끼가 아, 맞아요.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다방면 거. 엄친딸 스타일. 그러네. 그렇죠. 제가요, 네.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사실 사이사이 그렇게 관심을 받을 때마다 순간적으로는 열심히 했어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도전하는 거에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고 네. 한번 해보고.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면은 아 이거 실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실패할 거 알면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상처 투성이의 한영애라고 호랭이를 잡으려면 굴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물릴 거 알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궁금해서. 연극이든 뭐 노래든 이제 관객들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두 개의 무슨 차이점, 뭐 공통점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진짜. 네, 그게 궁금해요. 좀 호흡이 다르지 않을까? 연극은 이렇게 호흡이 길고 노래는 보통 뭐 4분, 5분이잖아요. 그래서 콘서트로 볼 땐 길지만 4분, 5분을 질줘야 되고 연극은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힘의 안배랄까? 뭐 이런 것들을 꿰뚫어야 되니까 호흡 면에서 좀 다른 것 같고. 연극을 한 8년 동안 하신 후에 내 음악에 굉장히 연극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네.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네. 솔로 85년 데뷔할 때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노래를 그림처럼 부르지 않을 거야. 조각품처럼 부를 거야. 나는 음표의 뒷모습도 만질 거야. 이거 해야 돼. 오선을 도화제 그리는 게 아니라 오선을 허공에 그리고 네. 그리고 음표를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서도 보고 난 뒤에 가서도 보는 거야. 그런 공상을 하고는 했죠. 근데 그게 다 연극에서 얻어진 나도 모르게 쌓여진 어떤 공간성 아닐까. 그럼 혹시 후배들이 이제 음악하는 후배들이 혹시 연극을 한다 하면 이렇게 추천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같이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더 유명해지고 바빠지기 전에 뮤지컬이 됐든 연극 무대가 됐든 그것이 악기 연주만 하더라도 가서 경험은 해봐라. 그런 이야기 하죠.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있어 창문을 두드려 배우 출신이죠. 뭐 뮤지컬 사람 같은 배우 거 출신. 아 출신은 뮤지션. 아 다짜고짜 그쪽 대표님이 오셔서 연기해야 될 애가 왜 음악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시기를 8년 동안이나 겪으시다가 사실은 호련히 또 다시 음악계 네. 모습이 그러니까요. 나타났어요. 확 떨쳐버리고 연극으로 가셨듯이 다시 또 8년이라는 연극 세월에서 호련히 또 음악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어떤 순간에 왜 이정선 씨를 찾아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분 첫 마디가 너 노래해야 될 애가 왜 그쪽 가서 왔다 갔다 하니? 노술지 거예요. 아 나한테 노래라는 게 있었지. 뭐지? 음악이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선 씨는 저에게 알게 모르게 참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 그러네요. 또 훗날 알았는데 그 여자 연출가를 찾아갔었대요. 이정선 씨가 네. 그 애는 노래를 해야 될 아이니까 아 시쳇말로 꼬드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훗날 들은 이야기인데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고생 물결이 굽이치는 여울목에서 나는 맴돌다 꿈과 해요
결해지고 나는 외로이 다시 돌아온 무대가 어떤 무대였는지, 다시 노래 불렀을 때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기억나세요? 1집 앨범을 내고 나서인데요. 네. 제 기억으로는 이광조 씨 콘서트에 게스트로 나갔던 것 같고 듀오 해바라기에 게스트로 나간 것 같고 게스트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무대 위에 8년 만에 딱 돌아와서 무대에 딱 섰을 때 그때 연주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통기타 치면서 했어요. 그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통기타 치면서 뭐 네. 손을 내밀고요. 여울목도 통기타 치면서 하고. 그때는 그리고 자신의 곡으로 네, 그랬죠. 건널 수 없는 강, 네, 여울목. 여울목. 그토록 원하셨던 블루스, 락, 그리고 포크가 들어있는 그 음악을 갖고 진짜 네. 한영애가 돼서 돌아오신 거잖아요. 뭐 진짜라기보다는 그때 한 7, 8년 만에 노래를 하니까 아직도 기억나요. 올목 녹음을 하러 스튜디오에 들어갈 때 오빠 노래 어떻게 하는 거야? 물론 연습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긴장하니까 어떻게 노래 부르는 거지? 그리고 스튜디오로 들어갔던 기억나요. 그래 사실 또 한영애 씨 하면 신촌 브루스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이제 뭐 김현식 씨, 어민호 씨, 이정선 씨, 저 이광주 씨 이렇게 5명이 시작을 했죠. 종신 씨 그거 생각나? 제아는 왜 목이 굵으면서 길었을까요? 김현식 씨한테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당신. 잘 있지? 우린 잘 있어. 보고 싶다. 종진 씨가 그때 5곡을 보여줬어요, 저한테. 맞아요. 그때 부르셨으면 무조건 우리는 없었네. 숨은 정열들 찾게 하는 믿음. 알고 있는 싫어. 예. 그는 언제나. 그리고 우리도 숲 2회를 맞아서 네. 화음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네, 우리가. 무슨 노래? 뭉게구름. 저는 높은 화음을 해볼까요? 좋아요. 박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구름이 되어 저 푸른 하늘에서만 얼굴 날아다니라 이 안에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빗물이 되어 가만히 이 땅에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울까. 점프 Mnet